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서 본 영상처럼 지금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이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 공간 속에 이런 식으로 3D 텍스트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카메라 트래커라는 게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해볼 텐데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원래 이런 류의 이제 트래킹 작업을 할 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모카 프로라는 플러그인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카 프로는 이제 유료고요. 가격도 꽤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퓨전으로 한번 해볼 텐데 혹시나 이런 계통을 많이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모카 프로를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좀 언급을 드렸고요. 모카 프로도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퓨전에 있는 카메라 트래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자체는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이고요. 이것과 동일한 이제 원본 푸티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클립에 커맨드 G를 눌러서 이제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들어 주고요. 커맨드 옵션 G를 눌러서 이제 퓨전 클립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퓨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카메라 트래커를 다루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 트래커를 찾아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추적을 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인스펙터 창에 이쪽에 보시면은 트랙 채널이 있어요. 근데 레드, 그린, 블루, 루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트래커 역시 이제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이용하고 루마를 이용하는데 자, 루마를 이용한다는 거는 이제 명암 대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추적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본 푸티지 자체는 이제 대비가 그렇게 큰 이미지가 아닐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줄 때는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카메라 트래커를 사용하기보다는 명암 대비를 좀 올려준 다음에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를 좀 올려준 다음에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분리를 시키고요. 이 분리시킨 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Shift 스페이스 키 누르신 다음에 이제 CC를 누르게 되면은 컬러 컬렉터 노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원래의 원본 영상을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컬러 컬렉터 노드를 위쪽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을 보게 되면은 콘트라스트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콘트라스트 항목을 적당히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비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세게 해주면은 오히려 개조가 많이 뭉쳐지면서 추적을 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올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한 이 정도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카메라 트래커 노드에 연결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로 뿌려주고요. 카메라 트래커 인스펙터 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간에 보게 되면은 프리뷰 오토 트랙 로케이션 항목이 있어요.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트랙 포인트가 이렇게 녹색 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점이 아무래도 매우 작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안 보실 수 있어서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자, 이런 부분에 이제 트랙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좀 피트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바이 디렉셔널 트래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트래킹을 걸어주게 되면은 일단 순 방향으로 한번 트래킹을 진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역 방향으로도 트래킹을 한 번 더 해줘서요. 처음 트래킹 했을 때 미스되거나 약간 좀 잘못 추적된 부분을 다시 역 방향으로 추적할 때 그거를 수정 보완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기능을 켜주고 추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추적 포인트가 만들어졌으면 오토 트랙을 눌러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다시 이렇게 역 방향으로 추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트래킹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 다음에는 이제 솔브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트랙 포인트가 몇 개가 생성이 됐는지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27,403개의 트랙 포인트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 트랙 포인트를 이제 지워줄 필요가 있는데 지워주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트래킹을 진행할 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나 사물들을 추적을 해주면 좋은데 안 좋은 트랙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물이나 사람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트랙 포인트는 제거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일단 이 프레임에서는 제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좀 바꾼 다음에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 프레임마다 일일이 선택해서 지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쪽에 보시면 Maximum Track Error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항목을 좀 내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선택되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쭉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트랙 포인터를 찾아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지금 이 노란색으로 선택된 트랙 포인트를 보시면서 이 정도는 제거를 해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트랙 포인터가 4296개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보통은 1000 단위의 트랙 포인트는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게 10,000 단위로 넘어가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1000 단위의 트랙 포인트를 만들어 주고 내가 원하는 트랙 포인트 이외에 적으면 적을수록 추적을 조금 더 잘해주기 때문에 트랙 포인트가 너무 많게 되면은 여기에는 값을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딜리트해서 제거를 시켜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적당히 이제 제거가 됐으면은 여기에 솔브 버튼을 눌러서 일단 완료시키도록 할게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진행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키 값이 다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완료가 다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렇게 키 값이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쪽에 보게 되면 Average Solve Error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1.8 픽셀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1 이하로 떨어져야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러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트랙 포인트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값을 좀 옮겨서 필요 없는 부분에 트랙 포인트를 추가로 조금 더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좀 제거를 더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개수가 2775개가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아까 4700개였는데 거의 반 정도 가까이 이제 줄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 솔브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이 완료가 됐고요. 이 위쪽을 보시면 아까는 1.8 좀 이런 값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0.5 픽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 이하로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에러를 일으킬 그런 트랙 포인트는 거의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옵션 탭으로 가신 다음에 리프로젝트 로케러스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제 이 트랙 포인트가 X자 표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좀 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좋게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익스포트 항목 온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3D 씬 트랜스폼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정렬 안 된 상태로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지금 이 간판 부분을 추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트랙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랙 포인트가 노란색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 아래쪽에 Set From Selection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오리진이 이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오리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정렬 상태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익스포트를 해서 이제 추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출이 돼요. 자, 그래서 필요 없는 이런 노드들은 다시 뒤로 빼고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를 카메라 3D에 연결을 해주고요. 다시 이렇게 연결을 다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면을 좀 줄이고요. 여기 Merge 3D를 이렇게 좀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카메라 진행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트래킹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해 주셔도 되고요. 이걸 좀 내려주고요. Shift 스페이스 키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를 치게 되면 텍스트 3D가 있어요. 자, 이거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멀지 3D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헬로 필름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폰트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폰트를 좀 바꾸고요. 자, 다시 이렇게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포인트 크라우드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결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텍스트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뭐 크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자간이나 이런 것들 조절을 해주시고요. 좀 앞으로 이제 돌출시키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일단 해주기 위해서요, 일단은 카메라 트래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쪽에 하드웨어 렌더러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요게 라이팅을 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Shift 스페이스 키 누르신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3D 뷰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 눌러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요. 일단은 이렇게만 일단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만들어뒀던 영상을 보게 되면 글씨가 이쪽에 위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3D를 눌러 주신 다음에 트랜스폼 항목으로 가신 다음에 위치를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시켜 보면은 저는 지금 이 간판이랑 좀 같은 선상에 위치를 시키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Z축으로 좀 더 보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X축을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원래 센터에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 하늘로 보이는 부분이 너무 밝기 때문에 지금 글씨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좀 겹치죠. 그래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측면으로 뺐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시키면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보시면 지금 이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 손으로 이렇게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가 위아래로 조금씩 흔들림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트래킹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한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선상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세기 때문에요. 이런 걸로 좀 조절을 해줄 텐데요. 그래서 일단은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올려서요. 이 그림자 부분이 약간은 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라이트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회전을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빛이 비치는 방향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조금 동일하게 만들어 주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트래킹이 잘 진행이 됐죠. 제가 근데 앞서서 이제 이렇게 큰 글씨 말고 작은 글씨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3D를 이제 카피를 한 다음에 또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에다가는 뭐 다빈치 리졸브라고 적어줄까요? 자,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좀 글씨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 주고요. 트랜스폼 항목으로 간 다음에 Y축으로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조금 작은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주고 좀 이렇게 X축으로 좀 이동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다시 한번 플레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이제 추적이 잘 돼가지고 어색함 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 3D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을 걸게 되면 여기에 애니메이션도 진행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컬러 색도 변경을 할 수 있겠죠. 스포이더 툴을 이용해서 이제 컬러 텍스트 주변에 있는 사물과 매칭을 시킬 수도 있겠고요. 라이트를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이제 꾸며줄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다빈치 리졸브 퓨전에 있는 카메라 트래커를 이용을 해서요. 이런 영상에 이런 어떤 가상의 3D 텍스트를 합성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런 효과를 원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